네, 이번 시간에는 음악 이론 첫 번째 시간으로 악기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음악 이론을 왜 배우냐, 음악 이론을 왜 배웁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음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음향 엔지니어가 되는 거는 그냥 노브 돌릴 줄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음향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에 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어야지 훌륭한 음향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 거는 이제 악기에 어떤 악기가 있는지, 그리고 악기의 구성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특히 이제 CCM 현장에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악기, 그리고 그 분류를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음악 용어, 특히 악보를 보고 읽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용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송폼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연주자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려면은 송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악의 그런 레고 블럭처럼 이렇게 착착착 쌓아가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송폼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대 CCM 계열에서는 교회 음향이 그 한국에서 어떻게 계속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CCM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CM 팀들의 음악적 요소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게 될 거고요. 화성학 기초에서는 코드 읽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G 코드부터 다시 해봅시다 할 때 이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편곡법 기초에서는 사실 뭐 이름은 거창하게 뭐 화성학 편곡법 이렇게 해놨는데 거창한 거 안 할 거고요. 음악 장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믹싱을 다 다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르에 따라서 그런 장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리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운드 디자인은 특히 신디사이저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한 뭐 소리, 효과음 그런 것들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좀 쉬어가는 그런 모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밴드 악기라고 해놨죠. 교회 현장 같은 경우에는 드럼, 베이스, 일렉, 어쿠, 메인, 세컨 이렇게 밴드로 연주를 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어노인팅 이제 예배 캠프 영상 썸네일을 제가 그냥 마음대로 따왔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드럼 어디 있어요? 여기 드럼 있네요. 베이스, 그래서 베이스 멋지게 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일렉도 계시고요. 어쿠스틱 기타는 그 인도자가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뭐 메인 세컨, 어느 게 메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메인 세컨 요렇게 연주하고 계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뭐 맨 앞에 리드 보컬 있고요. 백 보컬 있고요. 이게 좀 표준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예배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맥락에 따라서 악기는 물론 더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게 메인하고 세컨하고 헷갈려요. 메인하고 세컨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그냥 똑같이 생긴 건반 연주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은 메인 건반 연주자는 피아노를 좀 자주 써요. 그 똑같이 생긴 악기라도 그 안에서 음색을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화성과 멜로디를 연주하는 역할을 메인 건반 연주자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컨 건반 연주자는 그 다른 다양한 음색들, 뭐 브라스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패드를 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이용해서 패딩, 그러니까 그 비어있는 사이사이를 채워주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효과음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딱 들었을 때 피아노 같아. 그러면 어지간하면은 메인 건반을 연주하고 계신 거라고 보면 되고요. 뭔가 특이한 소리가 나. 그러면은 세컨 건반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봤고요. 제가 드럼하고 베이스에다가 빵꾸를 뚫어 놓은 거는 얘네들이 이제 좀 중요한 어떤 밴드 음악의 뼈대를 이루는 그런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한번 중요한 친구들이라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타 계열 악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거예요. 큰 구조에서 보면 우리가 헤드, 넥, 바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헤드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고요. 넥은 여기 이렇게, 바디는 이렇게 생긴 여기를 바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서부터 쭉쭉쭉 내려가면서 어떤 구조물들이 있는지 볼게요. 튜너는 뭐냐면 여기 달려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각 현의 음의 높낮이를 조절을 해가지고 그 우리가 의도하는 그 기타의 그런 소리를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뭐 그 일렉 기타, 여기 보이는 거는 펜더라는 회사의 스트랫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일렉 기타인데, 물론 뭐 형상은 다르지만 뭐 깁슨이라든지 그런 다른 회사의 다른 제품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베이스, 어쿠스틱이라도 기본적인 구조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튜너 달려 있고요. 프렛이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 이렇게 줄이 가 있죠. 이게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줄을 여기를 이렇게 딱 짚으면은 여기에 걸려요. 그럼 여기에서만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만 떨리겠죠. 각 반음을 구분할 수 있도록 튀어나온 걸 우리가 프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연주를 하다 보면은 그 프렛 위치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레이로 장식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프렛 마커라고 부릅니다. 다음 픽업을 보면은 현의 진동을 전자신호로 변환한대요. 뭐랑 똑같아요? 마이크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는 이렇게 픽업이 세 줄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마이크 이렇게 대고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좀 픽업의 그런 형상이나 그런 작동 방식에 따라서도 여러가지 뭐 재즈 픽업도 있고요, 뭐 험버커 픽업도 있고요, 여러가지 픽업이 있는데 그 픽업에 따라서도 소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 차이는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기타 픽업 소리 차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 일렉 주자가 치고 있는데 음색이 먹먹해, 그러면은 야 픽업 그 한번 바꿔봐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픽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간에 그런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픽가드는 이제 기타 이렇게 치다 보면은 여기 그 바디에 계속 스크래치가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소재를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뭐 어쿠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쿠 바디가, 죄송해요 그림 못 그려서, 바디가 이렇게 생겼으면 사운드 오일이 요렇게 있고요. 보통 요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픽가드라고 부릅니다. 바디를 보호하는 부분이고 뭐 디자인 요소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기타들은 여기가 되게 화려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브릿지는 현이 바디에 고정된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브릿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일렉 같은 경우에는 트레몰로 암이라고 지금 여기는 안 달려있네요. 줄의 장력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서 달려있네요. 죄송해요. 트레몰로 암이 요렇게 달려있는데 요게 트레몰로 암이에요. 일시적으로 조정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타를 쫙 튕겨 놓고 트레몰로 암으로 그 왕왕왕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잭은 여기 그냥 말 그대로 잭, 그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이고요. 보통은 이제 6.35mm 규격 TS 커넥터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홀은 그 주로 어쿠스틱 기타에 많은데 음을 증폭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부분이에요. 어쿠스틱 기타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뭐 뒤에 뭐 판에 부딪히고 뭐 진동이 증폭이 되고 해서 이렇게 조금 풍성하고 좀 큰 음색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게 사운드 홀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다가 직접 DI 꽂아가지고 그 콘솔에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타하고 특히 기타, 일렉 기타 연주자들은 아웃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페달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한 음향 효과기를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뭐 리버브도 넣을 수 있고요. 뭐 딜레이, 페이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악적인 효과들을 의도를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제 일렉 기타 주자들이 뭔가 되게 바리바리 싸들고 올 거예요. 그게 그 일렉 기타 연주자들의 본체인데,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발판이 달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페달보드고요. 요새는 이제 멀티 이펙터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그 여러 가지 음향 효과기 쓰려면 이렇게 판때기에다가 다 하나하나 구해가지고 이렇게 달고 막 선도 연결해 놓고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또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생긴 판때기에 뭐 버튼 몇 개 달려 있고 뭐 페달 달려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얘는 이제 전자 콘솔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드럼의 구성 볼게요.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드럼이라고 하면은 그 북같이 생긴 애들, 북을 우리가 영어로 드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얘네들 이거 얘네들이 원래 좁은 의미에서의 드럼이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드럼이라고 하면은 드럼 킷과 혼용해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드럼 킷은 요 구성 전체를 우리가 드럼 킷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베이스 드럼, 킥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플로어 탐, 스네어 드럼, 렉 탐, 하이햇, 크래시 심벌, 라이드 심벌, 스플래시 심벌, 차이나 심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차이나 심벌의 전형적인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드럼 그리고 심벌을 합해서 부르는 말 우리가 드럼 킷이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드럼이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금속재로 되어 있는 얘네들 우리가 통칭해서 심벌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북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우리가 드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킥부터 한번 봅시다. 정식 명칭은 베이스 드럼이고요. 베이스라는 건 뭐예요? 낮은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드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드럼이 우리가 베이스 드럼이에요. 큰 북이죠. 한국말로는 큰 북. 그래서 우리가 뭐 마칭 밴드를 하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드럼킷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페달을 달아서 발로 차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킥이라고 더 자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페달을 이용해서 얘를 밟으면은 그 요 머리가 쿵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역에서의 그런 쿵쿵 울리는 거, 그 박자감을 담당을 하는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스네어 드럼은 연주자 바로 앞에 그 연주자 무릎 사이에 끼고 얘가 베이스 드럼이고요. 얘가 스네어 드럼이에요. 연주자 바로 앞에 있는 드럼이고요. 한국말로는 작은 북. 정겹다, 그죠? 그래서 왜 스네어 드럼이냐고 하면은 그 아래쪽 피에 보면은 철사를 이렇게 꼬아서 만든 스네어라는 애가 달려 있어서 스네어 드럼이에요. 여기 있죠? 얘가 스네어고요. 얘가 스네어고 얘는 스네어 드럼이에요. 그래서 약간 얘가 이름을 잡아먹은 느낌인데, 하여튼 간에 스네어를 이렇게 그 피에다가 딱 붙이면은 얘가 이제 그 위쪽 면을 딱 쳤을 때 위쪽 면만 떨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 면도 같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 떨림에 의해서 그 스네어가 착착착거리는 그 소리를 내주고요. 떼면은 그 스네어 드럼 자체 그 통통거리는 그 탐이랑 비슷한 소리가 나요. 탐보다 조금 높은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강한 펀치감 그리고 박자감을 담당하는 악기가 스네어 드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이스 드럼은 킥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스네어 드럼도 그냥 드럼자 떼고 스네어라고 많이 부릅니다. 탐 드럼은 킥과 스네어를 제외한 나머지 드럼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킥이랑 스네어가 좀 특수한 경우고요. 그냥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냥 탐이라고 부르는구나, 탐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각각의 그 크기에 맞게 톤을 우리가 조율할 수 있어요. 물론 스네어하고 킥도 톤을 조율하기는 하는데 그 목적이 음감을 내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킥은 어떤 소리가 나요? 쿵, 쿵, 쿵 이런 소리가 나고, 뭐 스네어는 뭐 장르에 따라 다르잖아요. 팍, 팍, 팍 이런 소리가 주로 나지, 그 탐처럼 막 그 화려하게 연주할 때 뜨르르르르 이렇게 막 그 음감이 들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음감을 낸다라는 특징이,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탐도 뭐 사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이제 렉에다가 달아놓은 거를 렉탐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뭐 별도의 렉에다가 구성한 것 같은데, 킥에다가 이렇게 봉을 달아가지고 여기에다가 구성을 해놓은 애들을 렉탐이라고 부르고요. 바닥에 내려놓은 애는 우리가 플로어탐이라고 해요. 주로 가장 큰 애를 내려놓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드럼 킷에 포함된 드럼의 가지수, 그러니까 북의 가지수를 가지고 N기통으로 표현을 하고, 그 드럼의 규모를 주로 말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킥 있고요, 스네어 있고요, 탐이 하이탐, 미들탐, 로우탐, 플로우탐 이렇게 있으면 몇 기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기통짜리 드럼이 되는 거겠죠. 보통은 이제 5에서 6기통짜리를 교회 현장에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5기통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6기통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럼 봤으니까 심벌 봐야겠죠. 금속재 원형 판악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로 황동으로 만들어요. 하이햇은 이제 14인치가 직경이 14인치 정도 되는 그 심벌 두 장을 위아래로 겹쳐 놓은 악기예요. 요렇게 생긴 악기죠. 그리기 어렵네요. 그래서 얘가 여기 왼쪽 아래에 보이는 애가 하이햇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페달 이용해서 요 장과 심벌과 심벌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면은 한번 쳤을 때 착 하고 길게 울리고요. 그런 다음에 닫고 치면은 착착착 하는 짧은 소리가 나겠죠. 아니면은 아예 그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이의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한 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고 보면은 중국에서 지속적인 박자감을 부여를 한다. 우리가 그냥 노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보통 이제 쿵치팍치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쿵이 킥, 팍이 스네어, 그 다음에 치가 요 하이햇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위에서 노는 그런 악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크래쉬는 주로 이제 연주자의 왼쪽에 놓고요, 고역대의 소리를 냅니다. 라이드도 같이 볼게요. 라이드는 이제 주로 이제 연주자의 오른쪽에 놓여서 중고역대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하자면은 조금 크래쉬가 얇고요, 라이드가 살짝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크래쉬 소리는 강렬하고 큰 소리, 라이드의 소리는 차분하고 작은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드럼 연주하다가 착 하는 그 엄청 크고 길게 나는 소리 있죠. 그거를 얘를 때려서 나는, 크래쉬를 때려서 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재즈 연주에서 라이드를 가지고 그 탱탱탱탱탱 이런 식으로 좀 그런 소리들을 내는 게 라이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특이한 주법을 소개를 드리면은, 여기 라이드인데 라이드 중앙에 보면 잘 안 보이네요. 자, 라이드 중앙 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스틱을 갖다가 때리게 하면 땡 하는 되게 특이한 소리가 나요.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벨 주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드럼의 구성을 살펴봤고요. 뭐 이외에도 뭐 스플래시, 차이나 심벌이 있는데, 크래쉬 심벌이 조금 더 작고 얇은 악기, 크래쉬, 그 다음에 라이드가 두껍고 큰 악기였잖아요. 스플래시는 더 작죠. 그래서 더 높고 더 그 짧은 소리가 나요. 그런 차이가 있고, 차이나 심벌은 사실 잘 사용하진 않는데, 차이나 심벌은 조금 모양이 독특하고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촥 퍼지는 소리가 난다 그래야 되나? 그것도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보시면 아 이게 차이나 심벌 소리구나 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양음악 악기를 볼게요. 서양음악 악기라고 해놓고 이제 오케스트라 사진을 가져왔죠. 그래서 얘는 크게 분류 정도만 한번 볼게요. 악기는 크게 현악기,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고 부르고요. 목관악기, 우드윈드, 그 다음에 금관악기, 브라스, 그 다음에 타악기, 퍼커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서양악기에만 해당한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악기에 대한 악기를 이렇게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이렇게 나눌 수 있더라.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보면은 지휘자를 가지고 여러 악기가 둘러싸는 형태를 취해요. 여기 보시면은 멋지게 지휘를 하고 계시죠. 멋지게 지휘를 하고 계신데 어느 색이 잘 보일까요? 멋지게 이렇게 지휘를 하고 계시고 여기 보면 바이올린도 보이고요. 첼로도 있고요. 금관악기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여기에 목관악기가 있고요. 여기도 뭐 바이올린이 있을 수도 있고 콘트라베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콘트라가 여기 있네요. 하프도 있고요. 피아노가 올 수도 있고요. 이분들은 뭐 청중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그 합창단이 이쪽에 설 때도 많고요. 하여튼간에 뭐 구성은 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건 약간 교양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휘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렇게 목관악기가 쓰고요. 그 뒤로 금관악기가 쓰고요. 첼로, 더블 베이스 또는 콘트라베이스, 그 다음에 뭐 하프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협주곡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여기 앞에 이렇게 오고요. 타악기들이 이렇게 뒤로 쭉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리가 크고 멀리 뻗어나간 애들이 지휘자에서 좀 멀게 배치가 돼 있죠. 그게 어떤 그런 밸런스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 놓은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 현악기를 보면은 크게 이제 교회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애들은 바이올린 또는 첼로 요 정도가 있겠고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하프 같은 애들이 있다. 목관악기에는 플루트. 이게 목관악기 플루트가 이제 금속으로 만드는데 왜 목관악기입니까?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런 다음에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 같은 애들이 있고요. 서양 금관악기에는 호른, 트럼펫, 트롬본, 튜바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서양 타악기에는 이제 드럼 종류, 아까 봤던 드럼 종류도 타악기고요. 마림바 등의 건반 타악기, 팀파니가 소리가 되게 독특하고 되게 장렬한 소리가 나요. 북을 좀 조율해서 치는 건데 하여튼간에 이런 타악기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피아노라고 보면은 현악기기도 하죠. 현이 떨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악기, 그러니까 건반을 쳐서 그 해머가 현을 때려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타현악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르간도 마찬가지로 관악기와 타악기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타관악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소리가 나는 발음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피아노는 현악기에 가깝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오르간은 이제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관악기하고 금관악기는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하면은 사실 옛날에는 플룻도 나무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나무로 만들면 목관악기, 금속으로 만들면 금관악기 그렇게 분류를 했었는데 이제 정확한 분류는 입술이 떨리냐 안 떨리냐 그걸로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플룻이 이제 입술이 떨리는 건 아니죠. 그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가 떨리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서 떨리게 하는 건데 하여튼간에 입술이 떨리면 금관악기, 입술이 안 떨리면 목관악기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라벨의 볼레로라는 음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악기의 다양한 소리를 여러분이 쉽게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스네어로 탁 그 특유의 그 리듬을 계속 유지하면서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은 새로운 악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악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아,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잘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서양 현악기, 서양 오케스트라 악기가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음악 악기가 국악기가 빠지면 섭하죠. 그래서 국악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를 말하는 게 국악기고요. 국악 현악기에는 뭐 가야금, 거문고, 비파, 해금, 양금 이런 애들이 있고요. 관악기에는 뭐 단소 어릴 때 많이 보셨죠. 대금, 소금, 퉁소, 태평소, 피리 같은 애들이 있고요. 타악기에는 뭐 북, 소고, 장구, 평경 이런 애들이 있다.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접하시게 되는 건 사물놀이,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렇게 구성된 애들 우리가 사물놀이, 패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연주하는 악단을 사물놀이 패라고 하고요. 그 사물놀이 패가 연주하는 음악이 사물놀이가 되는 거겠죠. 잠깐 뭐 딴 얘기를 드리자면 저도 이제 사물놀이가 되게 오래된 그런 약간 전통 풍습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현대에 만들어진 그런 구성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악기로 조금 근현대적인 음악을 구성한 게 사물놀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악기의 역할별 분류예요. 각각의 악기가 음악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요. 어떤 애들은 뭐 리듬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애들은 음감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파운데이션, 패드, 리듬, 리드, 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이제 음악의 기초 리듬을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행한 악기가 드럼 그리고 베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뭐 물론 드럼만 할 수 있냐, 베이스만 할 수 있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드럼이면 무조건 파운데이션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음악의 기초적인 리듬을 그런 음악의 백본이라고 하죠. 척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베이스를 다져놓는 역할을 하는 게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초 리듬을 지배하는 애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는 그 리듬 사이사이에 빈 공간을 조금씩 채워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신디사이저 또는 오르간, 코러스 같은 애들이 파운데이션이 이제 쿵 빡을 담당한다면은 패드들이 이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부드럽게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듬이라고 하면은 부차적인 리듬, 파운데이션이랑 비슷한데 쿵과 빡 사이에는 여러 가지 리듬들은 다 이제 리듬 악기가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음이 없는 악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피아노 같은 애들도 충분히 리듬 악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리드라고 하면 음악의 멜로디를 주도하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멜로디는 누가 주도합니까? 보통은 리드 보컬이 주도하고 뭐 일렉 기타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솔로에서는. 그다음에 필은 약간 이게 요 분류 자체가 조금 음악이라는 주관적인 분류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외에 음악에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소리가 나오네, 의외감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좀 부여를 하는 악기들을 우리가 필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음악 분석도를 그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제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뭐 리듬 찾고 리드, 패드 이런 식으로 좀 찾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잘 사용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조금 평소에 듣던 음악도 이 음악의 기초적인 리듬은 누가 지배하고 있지? 드럼인가? 베이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리듬 사이사이의 빈 공간들은 누가 채워주고 있지? 그 다음에 뭐 그런 파운데이션이 책임지지 않는 그런 다양한 부차적인 리듬들은 누가 채워주고 있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들으시면은 아마 훨씬 더 풍부한 음악 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는 오늘은 딱히 없고요. 이 악기의 역할별 분류, 그러니까 위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특히 드럼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한번 알아보시는 게
과제 아닌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